2023년 고2 11월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실험실에서 실험 장면을 나타낸 건데 플라스틱, 그 다음 나일론, 그 다음 에탄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플라스틱은 이제 탄소화합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편리한 물질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합성섬유이다. 나일론은 합성섬유이고 면이나 마와 같은 것들은 천연섬유가 되겠지. 그래서 기존에 이런 천연섬유 같은 것들은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 강도가 되게 낮잖아. 그래서 금방 해이해지는데 나일론과 같은 합성섬유가 만들어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강도도 강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 그 다음 디귿, 에탄올. 에탄올 우리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램프 또는 주류의 그런 주 성분이 되겠으며 이런 에탄올이 산화가 되면 이제 아세트산이라는 게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자, 근데 가끔 내신 같은 거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탄올은 탄화수소다 라는 말이 이렇게 가끔 나와. 탄화수소는 아니지? 왜냐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데 에탄올은 여기에 산소가 있잖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겠지. 대충 보다가 꼼꼼하게 안 보면 이런 거에 실수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에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 문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분자 가와 나에 대한 구조식인데 가는 물 분자, 그 다음 나는 정사면체를 갖는 메테인의 분자 구조식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 가의 공유전자쌍은 2이다. 산소는 16족 원소니까 비공유전자쌍 2개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2개로 형성된 그런 구분형 구조를 갖게 되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또는 FCN 같은 경우에 딱 보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공유전자쌍 수와 비공유전자쌍 수가 같은 녀석이라고 알아두면 좋겠고 어쨌든 공유전자쌍 수는 2개다. 그 다음 니은, 나의 분자 모형은 정사면체다.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고 이 4개의 공유전자쌍이 서로 반발력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구조 바로 정사면체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서 결합각이 몇 도가 되냐면 109.5도가 되고 이런 구분형의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104.5도의 결합각을 갖고 되겠네. 따라서 결합각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라고 해야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철의 부식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 여기에서 철의 개수, O2, 산소 분자의 개수, 그 다음 여기에 수산화철의 개수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건 뭐야? 6H2O, 즉 물에서 이 수소의 원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반응 전에 수소의 원자수가 12개니까 반응 후에도 12개가 돼야 돼. 근데 이미 이렇게 3개의 수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4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수소의 원자수가 맞았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원자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자수 연속해서 맞춰보면 철 원자가 4개 있으니까 여기에도 4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산소 원자수는 여기에 있는 BO2와 그 다음 6개의 산소의 원자수의 합이 여기에 있는 전체 산소의 원자수 12개와 같아야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미 6개를 썼으니까 여기에서도 산소 원자수가 6개가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B는 3이라고 하겠네. 따라서 A, B, C의 합은 11이라고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자. 물질 X2와 Y2Z를 비교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 X2는 딱 봐도 이 전자는 얘 거고 요 전자는 얘 거니까 원자번호 1번에서 X2는 H2 수소 기체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 Y 플러스와 Z2-의 이온 결합 화합물인데 이 Y 플러스는 현재 전자가 2개 8개 있고 Z2-도 2개 8개가 있는 상태잖아. 현재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플러스일까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비교했더니 양성자수가 하나 더 많은 상태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 따라서 Y는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그리고 Y 플러스니까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현재 Z2-의 전자수가 10개인데 E-라는 것은 전자 2개를 얻었다. 또는 양성자수보다 전자가 2개 더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돼. 따라서 Z의 양성자수는
8개, 즉 원자번호 8번에 산소, 그리고 이온이니까 산화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따라서 Y2Z는 산화 나트륨 Na2O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보기 볼까? 기억, Y2Z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 결합 물질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X와 Y는 같은 족 원소이다. 수소는 1족이고 그 다음 나트륨도 1족이니까 같은 족 원소이지. 그때 주의할 거,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안 돼. 같은 1족 원소이지만 우리는 보통 1족을 수소를 제외한 금속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수소는 1족이지만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과 같은 녀석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그냥 같은 족 원소이다까지만 맞는 거다라고 주의를 해주고, 그 다음 Z2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Z2라고 한다면 O2, 산소 기체가 되겠지? 그러면 산소는 16족 원소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중결합을 해서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네. 따라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볼게. 염산과 금속 X를 반응시키는데 우리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로서 산과 금속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지? 자, 따라서 산과 이제 금속을 반응시켜 볼 텐데 음이온은 나타내지 않았어. 음이온은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야. 따라서 알자이온 반응식만 나타내 보면 금속 X와 그 다음 수소 이온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때 X2+라고 하는 X이온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뭐가 발생해?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 반응 전과 후에 원자수 일치와 그 다음 전하량 보존을 맞춰보면 2+고 플러스니까 얘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 됐지? 플러스 1이 두 개 있고, 그 다음 2+, 그 다음 수소 원자도 이렇게 두 개니까 알자 이온 반응식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네. 보기 볼까? 기억, X는 X2+로 환원이 아니라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다. 또는 환원제로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 산과 금속이 만나면 당연히 수소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며, 그 다음 양이온수. 반응 전에는 두 개의 양이온이 있었는데 반응이 한 번 진행될 때마다 두 개의 양이온에서 한 개의 양이온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X이온 하나가 이렇게 나올 때 H+ 두 개가 뭉쳐서 어떻게 H2로 빠져나가는 거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사라지는 게 바로 이 반응의 양이온수의 변화이며, 따라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양이온수는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틀린 보기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 알아두면 돼. 전하량이 큰 녀석이 만들어질수록 이온수는 감소한다. 이온수와 전하량은 반비례 관계다. 이때 이 전하량은 새로 생성된 X이온을 이야기를 해. 그래서 H+에서 X2+로 전하량이 더 큰 녀석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온수는 감소해야 된다. 왜? 전하량이 더 큰 녀석이 만들어졌으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잖아. 그래서 전하량이 큰 녀석이 있으면 개수가 작아야 전하량이 이렇게 보존이 되겠지. 어쨌든 전하량과 이온수는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아두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답은 니은만 되겠네. 자, 6번 문제. 그림은 1, 2주기, 1, 2주기 있으면 무조건 수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X와 Y를 볼 텐데 요거는 X의 전자니까 H라고 하겠고, 그 다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17쪽. 1주기에는 17쪽이 없으니까 2주기 17쪽인 플루오린 HF에 대한 얘기가 되겠으며, 자, 여기서 Y는 플루오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플루오린화 이온이 있고, 그 다음 너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 X가 수소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가가 될 수 있는 것은 1족 원소인 수소 또는 뭐죠? 리튬, 나트륨, 칼륨인데 1, 2주기라고 했잖아. 따라서 너는 리튬 이온이다. 1족 원소 중에 수소와 리튬 중에 바로 X가 수소이므로 Z가 리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쉽게 뽑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 Y는 플루오린이니까 비금속 맞고, 고체 상태에서, 상태 잘 봐야 돼.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금속 원소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이 없고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 전성이 있겠네. 그래서 ZY와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이 없다. 하지만 순수한 금속 리튬은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성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 다음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너는 1번이니까 1개 있고 그 다음 너는 9번이니까 9개 해서 10개 되겠으며 그 다음 Z는 3번, 리튬 3번이고요. 그리고 Y는 플로리니까 9번 해서 12개가 되겠지.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네. 선생님, 얘는 공유결합이니까 그냥 원자 번호를 이렇게 세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온이잖아요. 이온이면은 원자 번호와 전자수가 다를 텐데 왜 3, 9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얘는 이온이라고 해도 얘는 원자 번호 3번이었으면은 전자수는 그러면 하나를 주니까 2개. 얘는 원자 번호 9번인데 전자를 하나 받았으니까 10개로 어차피 똑같아. 그냥 원자 번호를 세나 이온에서의 전자수를 세나 똑같다고. 전자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온 결합에서도 전자수는 각각의 이온의 전자수를 세나 원자 번호를 세나 똑같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 따라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자. 원소 XYZ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YZ는 산소, 플로린, 황, 염소 중에 하나이며 그 다음 분자식과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OFSCl 얘네들은 모두 비금속 원소잖아. 비금속 원소고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바로 전기 음성도의 상대적 크기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건 플로린이고 그 다음에는 산소. 그럼 남은 게 염소와 황인데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하잖아? 그러면 황은 16쪽, 3주기 16쪽, 염소는 3주기 17쪽이니까 염소가 황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래서 염소가 황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가는 대충 누군지는 알겠지만 일단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 나와 다로 봤더니 공통점은 Z 하나에 X 2개, Z 하나에 Y 2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 즉 이 Z는 후보가 뭐냐면 16족 원소라는 거야. 1대2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6족 원소가 되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Z가 황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전기 음성과 이거 4개 중에 꼴등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분적인 양전하를 떼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나에서는 이 Z에 해당하는, 즉 16쪽에 해당하는 원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란 얘기고 여기에서는 Y가 Z보다 더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 즉 여기에서는 Z가 X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여기에서는 Y가 Z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만약에 황이었으면 무조건 부분적인 양전을 떼야 되니까 네가 아니라 이 Z는 산소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즉 OCl2 또는 OF2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부분적인 음전하가 산소가 띄는 것은 X가 바로 염소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Y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는 것은 플로린이 Y이기 때문이겠지. 자, 보기를 볼까?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X이다. 여기에서 FCl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큰 것은 플로린일 거고 플로린은 누구야? 바로 Y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따라서 X는 염소니까 틀렸고 그 다음 Z는 16족 원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2번째인 산소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 디귿 Z2Y2 Z2Y2라고 한다면 O2F2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 녀석의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구분형의 구조를 이렇게 갖잖아. 자, 얘는 입체 구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어쨌든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모두 존재하는 분자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지.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2주기 서로 다른 원소야. 기호가 적힌 카드 8장을 2명의 학생이 4장씩 이렇게 나누어 갖고 자, 그 다음 바닥 상태 원자 개취를 기준으로 해서 홀전자 수가 큰 원소를 갖는 녀석이 승리하는데 홀전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더 많은 녀석이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홀전자 수는 10, 12, 32, 10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 8강의 카드 중에 4개를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리튬과 산소 중에 홀전자 수는 너는 2개, 너는 하나니까 학생 나가 이렇게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앞에서 뭐랄까요? 8장을 2명 학생이 4개씩 나눠 가지니까 일단은 리튬과 산소는 일단은 소모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판 플로린과 붕소인데, 플로린과 붕소는 홀전자 수가 하나씩이지. 그래서 플로린과 붕소도 일단은 제외를 해주고, 자, 그때 만약에 홀전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수가 더 큰 원소를 사용을 해. 그럼 이 녀석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인데 얘는 2p에 5개의 전자가 들어가니까 p 오비탈을 3개를 모두 소모하고 얘는 p 오비탈 하나만 소모하게 되겠지?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많은 학생 가가 기억에서 승리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판을 보니까 네온이면 홀전자 수 빵개, 그러면 대충 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학생 가가 이겼네요. 그러면 홀전자 수가 이 녀석도 빵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대신 홀전자 수가 같으면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가 많은 녀석이 승리하니까 네온이 이기려면 홀전자 수는 빵개이면서 전자가 조금밖에 없는 녀석, 즉 네온도 이렇게 하나 썼으니까 홀전자 수가 빵개인 베릴륨이 바로 Y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남은 거 X와 Z가 누가 남아? 바로 탄소와 질소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역시나 학생 나가 이겼으므로 홀전자 수가 3개고 2개, 남은 2장의 카드인 질소와 탄소가 이렇게 소모가 될 수 있겠네. 그렇지? 자,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학생 가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학생 가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 다음 니은 Y는 베릴륨이다. Y는 베릴륨이다. Y가 베릴륨 맞을까?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 누가 더 크다라고 했니? Z가 X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잖아. 유액전화가 커지니까. 근데 탄소는 질소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탄소의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더 오른쪽에 있는 질소의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고 했으므로 틀린 보기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봅시다. 25도씨에서 진공용기에 물을, 액체 상태의 물을 넣은 후 그 다음 이제 동적 평형 상태까지 기다려 봤더니 ET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됐어. 그럼 동적 평형 상태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렇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잖아. 자, 따라서 ET 이후부터 H2OL, 즉 액체 상태의 양은 똑같아져야겠지. 하지만 이때 동적 평형 상태 이전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니까 물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고 수증기의 양은 점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은 동적 평형 상태까지 감소하다가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 자,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10보다 작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수증기의 양은 동적 평형 상태인 3T일 때보다 역시나 동적 평형 상태인 2T일 때보다 많은 게 아니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봐야겠지. 자, 그 다음 동적 평형 상태 이후부터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반응과 역반응, 증발과 응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봐야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산화환원 반응식을 통한 산화환원 반응식의 완성인데, 자,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 즉 얻은 전자수와 잃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같아야 된다. 마지막에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녀석들의 원자수를 일치시켜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산화수를 구해야 되는데, 주석 같은 경우에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이고, 그 다음 산소의 산화수는 -2, 따라서 전체가 -6이고, 이 질소의 산화수와 합쳐서 -1이 이렇게 됐으니까 질소 하나에는 +5의 산화수를 이렇게 갖게 되겠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의 산화수 그대로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이온은 말 그대로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와 같게 되잖아. 자, 그 다음은 SnCl6 요거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이 주석과 염소 우선순위 규칙이나 절대 규칙이 없어. 그럴 때는 원자 번호 20번에 있는 녀석을 먼저 생각해라. 자, 이 주석은 여러분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Cl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17번 3주기 17쪽 원소로서 대체로 이온 결합을 형성하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고 그럼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녀석은 플러스 4의 산화수가 이렇게 돼야겠네. 그 다음 여기에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근데 전체 전하량의 합이 즉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야 되므로 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H2O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은 뭐 봐야 돼? 산화수가 변하는 녀석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SN 주석이 산화수가 0에서 4로 4 증가했어. 즉 산화된 녀석이지. 그리고 환원된 녀석을 찾아보면 질소가 환원됐어. 5에서 4로 마이너스 1 감소했다. 자,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으려면 여기에다가는 4를 여기에다가는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요게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이동한 원자수 비라고 했지. 그래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에서 반응으로 올 때 한 개 이동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얘는 미지수가 없네. 한 개 이동했다는 게 맞다. 즉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질소는 몇 개? 4개가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게 4개가 넘어와야 되니까 NO2 앞에 개수는 4. 그리고 다른 데 질소가 없고 여기에만 있으니까 여기에도 4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산화수가 모두 변한 것들은 개수를 모두 맞춰줬고 그러면 산화수가 변하지 않은 녀석들 뭐 수소라든지 염소라든지 산소의 개수로 이렇게 따져주면 될 텐데 염소는 6개 맞춰줬고 그 다음 수소의 개수를 모르니까 산소의 개수로 맞춰줘 보자. 12개. 12개인데 이미 여기서 8개를 썼으니까 몇 개가 남아? 4개가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러면 수소의 개수는 4, 2, 8, 8개. 그래서 여기서 수소이온도 8개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 따라서 기억, SnCl6-2-에서 이 주석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이다. 플러스 4이다. 맞고 NO3- 뭐다? 환원제. 그 말은 항상 바꿔서 생각해야 돼. 산화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5에서 4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되었다. 또는 산화제로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디귿 A는 4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중화 적정에 관련된 건데 우리는 중화 적정을 할 때는 용질의 양, 용질의 몰수만 잘 추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중화 적정은 미지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용액에다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를 집어넣어서 산의 H 플러스의 몰수와 염기 OH-가 몰수가 같은 지점을 우린 중화점으로 보고 그때 미지 용액의 농도 또는 용질의 양을 찾는 방법이지. 그래서 첫 번째 잘 봐. 100ml당 CH3COH 아세트산이 6g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 녀석을 10ml만 이렇게 가져왔어. 10ml만. 즉 10분의 1만 했다는 얘기지. 그럼 용질의 양도 10분의 1. 즉 용질의 질량 또는 몰수가 10분의 1로 줄인 상태로 중화 적정을 하는 거야. 즉 이 10ml를 대상으로 중화 적정을 했을 때 0.2 몰 농도가 Vml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즉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0.2 몰 농도 Vml는 들어간 OH-의 몰수야. 그거는 이 녀석은 뭘 적정한 게 사용한 거죠? 즉 요 10ml를 적정할 때 사용했지. 근데 우리는 얼마 있는 양? 100ml에 있는 양을 알고 싶잖아. 그래서 요거에다가 10배를 해주면 10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다시 아이고. 이 값은 0.2몰 농도 NaOH가 Vml 들어가서 중화 적정이 완료됐는데 이것은 10ml일 때고 우리는 100ml일 때 있는 양을 알고 싶으면 10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때 이 양이 얼마가 되냐? 6g의 아세트산의 몰수와 같은 거지. 그럼 이 녀석을 몰수로 바꾸면 얘는 분자량이
60이라고 나왔고 6g이니까 우리 미리몰이니까 미리그램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얘는 샥샥 하면은 100mg의 아세트산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야. 몰로 바꿔도 되는데 소수점 귀찮잖아? 그래서 얘는 100mg의 아세트산을 적정하는데 0.2몰 농도가 Vml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10배를 해준 게 100mg이라고 보면 돼. 따라서 이때 부피는 얼마가 되니? 50ml 되겠지. 그렇지? 아니면 이게 10ml를 적정한 거니까 이거에서 0.6 이렇게 내려와도 돼. 뭐 어떻게 풀드는 상관은 없어. 그래서 V는 50ml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Vml를 적정했을 때 이때 들어있는 Wg의 아세트산의 Wg이 몇 g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V가 50이고 그 다음 2V니까 100ml 즉 2배가 더 들어갔잖아. 그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2배 증가했다는 얘기고 몰수가 2배 증가하면 질량도 2배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요 녀석이 Vml일 때는 6g이 있었으니까 2Vml 들어갔으면 얼마? 12g이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2번 보도록 하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수소 원자의 서로 다른 오비탈이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때 수소 원자 보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주양자수가 같으면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거 첫 번째 기억을 해주고 그때 주양자수는 4 이하니까 1, 2, 3, 4 가능하겠으며 ml 즉 자기양자수는 모두 0이다 라고 했으니까 S오비탈 또는 P오비탈 중에 한 칸 요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P오비탈이 나오면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주면 돼. 그 다음 여기에 이 P를 이렇게 썼을 때 이 네모칸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같고 그 다음 가로줄에 있는 M 플러스 L 즉 주양자수야 부양자수야 뭐 이렇게 발음이 안 되니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가로축이라면 M이 아니라 M 플러스 L이지. 여기에서 가로줄은 M 플러스 L이 같아야 되고 세로줄은 L이 이렇게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가로부터 한번 볼까? 2P니까 얘는 M 플러스 L이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겠지? 그럼 가로줄에서 M 플러스 L이 같으려면 3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3이 되려면 1, 2, N이 1, L이 2라면 어떻게 돼? 1 D오비탈이니까 안 되는 거고 이 1은 여기서 써먹었으니까.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0이니까 2P 또는 3P는 한 칸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밖에 안 남아? 3, 0 요거 하나 남겠네. 그러면 3, 0이면 3S 오비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L값을 한번 보자. L값이라면 P오비탈은 1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L값은 1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이 녀석의 L값은 0이니까 이 녀석의 L값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한번 봐볼까? L이 1이니까 P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4 이하니까 3P, 1P는 없으니까 또는 4P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가로줄에서 M 플러스 L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M 플러스 L 값이 3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고 얘는 4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5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M 플러스 L이 4가 되는 건 누가 있어? 여기에서는 4S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5가 되려면 5S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에는 1S도 들어갈 수 있는데 1S는 얘랑 안 맞으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주양자수는 4 이하니까 얘가 아닌 게 되겠구나. 그래서 얘도 아니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3P와 4S가 나와 다에 들어갈 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란 나는 3이다. 기억에 나는 3이다. 나는 3이다. 뭐야? 3P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주양자수는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주양자수는 다가 더 크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네. 그 다음 에너지 준위를 잘 봐야 되는 게 수소 원자잖아.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s와 3p 우리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3p의 에너지 준위가 크지만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 수만 같으면 오비탈의 종류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0.5몰 농도 A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인데 밀도가 나와 있네. 일단은 밀도가 나와 있으면 질량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하든지 부피와 밀도를 곱해서 질량으로 변환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 이 녀석에 10몰 농도 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0.5몰 농도 수용액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10몰 농도 중에 일부를 이렇게 덜어냅니다. Wg을 이렇게 덜어내서 2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표성까지 채우니까 얘는 어떻게? 0.5몰 농도 A 수용이 됐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는 물을 첨가하면은 농도는 변해. 농도는 변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즉 200ml 0.5몰 농도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200ml 곱하기 0.5 요만큼의 그 용질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처음에 있던 용질의 양은 얼마가 돼? 몰 농도가 나왔으니까 역시나 똑같이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주면 되는데 10몰 농도 Wg이 있잖아. 그러면 이 Wg을 뭘로? 부피로 바꿔주면 된다. 따라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즉 Wg의 부피는 D분의 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즉 Wg의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을 해주면 10몰 농도의 부피가 나오고 10몰 농도의 부피와 희석을 했을 때 200ml 속에 들어있는 0.5몰 농도의 몰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요거 이렇게 약분해보면 0 하나 떼지고 따라서 W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2개 곱하면 10이고 D가 넘어가야 되니까 10D라고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 봅시다.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고 그 다음 이온 Y 플러스와 Z E-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들은 모두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X와 Y 플러스와 Z E-의 전자수의 합은 13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녀석들이 모두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했잖아. 18쪽이라면 헬륨, 그 다음 네온, 그 다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가질 텐데 얘네들의 전자수의 합이 13이 돼야 되니까 18이 들어가면 안 되겠고 즉 2와 10, 하나는 2, 하나는 10 해서 2개 또는 10개의 전자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플러스 1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가냐면 리튬, 나트륨, 그 다음 칼륨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소, 황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녀석들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18개가 되므로 얘는 안 돼. 그러면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너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너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렇게 갖게 되잖아. 자, 근데 일단은 산소가 E-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소 하나뿐이고 얘가 이미 여기에서 10개가 돼버려. 따라서 여기에서 ZE-는 O2-고 따라서 이미 여기에서 10개가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네온과 같이 10대가 돼버리지. 따라서 리튬이 안정한 이온이 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을 때 얘는 전자가 2개 뿐이다 라고 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은 전자가 몇 개여야 돼?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같다.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원자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은 수소 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 그치? 자, 그리고 이때 얘네들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같으니까 얘는 중수소 원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아서 질량수가 2가 되는 녀석이 되겠지. 그러면 중성자수의 비는 얘가 하나니까 1대 3대 9. 즉 얘는 얘는 3번 리튬이고 얘는 8번인데 중성자수가 3개이니까 질량수는 6. 그리고 아까 얘는 1이라고 했었지. 그 다음 중성자수가 9개니까 질량수는 17인 녀석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 수소이다, 중수소 원자이다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Y 플러스의 전자수는 3이 아니라 2가 돼야겠지? 원자 Y의 즉 리튬의 전자수는 3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며 질량수의 비는 Y이온과 Z이온의 질량수의 비는 6대 17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으므로 질량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 그 다음 15번 2주기 원소 내 리튬부터 네온까지이고 그 다음 폴전자수는 X가 W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어. X가 W의 2배네. 그럼 2주기 원소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하나인 녀석은 누구야? 바로 리튬이 되겠지. 이런 것들 빨리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럼 리튬의 홀전자수는 하나니까 이 녀석은 홀전자수가 2개이므로 홀전자수가 2개인 녀석은 탄소와 산소 둘 중에 하나잖아. 너무 빨랐나? 1s, 2s, 2p, 3s, 3p, 4s 있을 때 2주기 원소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이 하나인 2주기 원소는 이렇게 리튬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홀전자 수는 10, 12, 3, 2, 1, 0인데 리튬의 홀전자 수가 하나니까 홀전자 수가 2개인 원소는 탄소 또는 산소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산소라고 한다면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가 어떻게 해야 돼? 3개가 돼야 되잖아, 3개가.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가 2개 있다라고 했으므로 탄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6번이니까 요렇게만 채워줘야겠지. 즉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가 2개인 것은 탄소, 그리고 홀전자 수가 2개인 것도 탄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Y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Z도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이거든. 자,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인 녀석을 찾아보면 아까 말했지만 1, 2, 3, 4번 베릴륨도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2개고 그 다음 5번인 붕소도 2개고 6번인 탄소도 2개고 7번인 질소도 이렇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개란 말이야. 즉 이 4개 중에 Z의 후보가 있는데 힌트로는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나와 있네.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해서 리튬이 이온화 에너지가 2주기에서 제일 작고 그 다음 탄소는 여기 있잖아, 탄소. 그럼 베릴륨 어디 있어? 탄소보다 작고 그 다음 붕소도 탄소보다 작고 그래서 붕소와 탄소는 여기에 Z의 후보가 안 돼. 그러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탄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Z는 질소밖에 될 수가 없겠네. 그러면 이 Y라는 원소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탄소보다는 크지만 질소보다 작은 녀석이잖아. 그래서 탄소보다는 크지만 질소보다 작은 녀석 딱 여기에 있는 산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으며 산소는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이 이렇게 원자번호 8번이니까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3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 X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가 되겠고 기억은 3 맞지? 그 다음 유효획전화. 유효획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게 질소고 요게 산소니까 산소가 더 오른쪽에 있으므로 유효획전화는 더 커. 하지만 오비탈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여기 있는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보다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되겠습니다. 16번 보자. 25도씨 수용액에 HCl 또는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HCl은 산성이고 NaOH는 염기성이잖아. 즉 산성이면 당연히 H 플러스의 양이 더 훨씬 더 많아야겠죠. 실제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니까 어쨌든 많은 게 HCl 염산이다라고 하겠네. 산성 물질이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NaOH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몰 농도의 비율과 그 다음 몰수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pH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NaOH, H 플러스 없는 게 아니지. 매우 적을 뿐이고 H 플러스 양과 HCl의 몰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몇 배야? 10의 4승배잖아. 10의 4승배. 그러면 pH 값은 어떻게 된다? 4가 줄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즉
얘보다 여기에서 이 녀석은 이 14-x라는 건 뭐와 같다는 얘기야? x에서 4를 뺀 값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14-x라고 하는 HCl의 pH는 NaOH에 있는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pH, 이 녀석의 pH보다 얼마가 작아야 된다? 4가 작은 값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요거 잘 생각해 줘야 돼. 그렇지? 몰 농도가 10의 4승배니까 p 값은 4가 줄어야 된다. 그 4가 줄어든 값과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넘어가면 2x고 넘어가면 18이니까 x는 9라고 이야기를 하겠네. 따라서 이 녀석 pH는 9고 그 다음 여기에서 pH는 5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따라서 기억. 나는 HCl 맞고 부피는 가가 나의 10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몰수와 몰농도니까 이렇게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렇게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이때 너랑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려면 얘는 1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즉 가는 나의 부피가 10배다 라고 하겠으며 그 다음 가의 pOH는 5다. pH와 pOH 합은 14니까 14에서 9를 빼면은 가의 pOH는 5라는 게 그냥 떨어지게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T도시 일기압에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 요 가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비 XYZ는 15대 5대 1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질량비야, 질량비. 개수를 고려해서 나타난 질량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실린더 가에는 두 종류의 기체가 있고 두 종류의 기체의 합이 36g이야.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부피가 나오면 뭘로 해석하기로 했어? 분자수로 해석하기로 했지? 즉 5V 있다, 2V 있다를 우리는 너 합쳐서 5개와 너 2개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어차피 비율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Z의 양이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Z의 원자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나에서는 Z가 4개 있으니까 가에서는 여기에만 Z가 있죠? 그래서 너도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합쳐서 5개니까 너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때의 질량비가 15대 5대 16인데 즉 얘는 5개의 X의 값이 15고 따라서 X 하나의 원자량비는 3이다 라고 해주면 돼. Y 같은 경우는 4개, 16개니까 20개의 Y가 5니까 너는 하나당 원자량비가 4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Z는 몇 개? 4개가 있잖아. 그래서 4개의 질량이 16이니까 Z의 원자량비는 4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기억. X의 하나 3이고 Z의 하나 4니까 우리는 XZ2라면은 얼마니? 3 더하기 8이니까 11. 11의 분자량비를 갖는 게 2개 있으니까 22g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는 1대 4 맞게 되겠고 원자량은 X가 3, Z가 4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은 22g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위원소의 존재비 그 다음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생소해서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일단은 X의 동위원소는 M과 M 플러스 2의 질량수를 갖고 존재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가 있지. 자, 따라서 이렇게 있을 때 원자량이 M인 녀석과 M 플러스 2인 녀석이 있을 때 자, 그럼 저 녀석이 M이 90% 9대 그 다음 M 플러스 2가 1이니까 여기가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 플러스 0.2 1대 9로 존재하니까 M 플러스 0.2가 평균 원자량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자, 그래서 원자량은 일단은 MX2가 M 플러스 Y보다는 작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X의 평균 원자량은 X의 평균 원자량은 질량수가 N인 원자량보다 작고 그 다음 Y의 평균 원자량은 MX2의 원자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X의 평균 원자량은 얘보다는 작고 이 녀석의 평균 원자량은 얘보다는 작다라는 얘기잖아. 자, 어쨌든 기억보기 양성자 수는 일단은 둘이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는 같고 중성자 수는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 평균 원자량은 방금 구했듯이 n 플러스 0.2인데 우리는 요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녀석이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Y의 경우에는 여기가 N이고 N 플러스 4가 있는데 자, 이때 얘네들이 딱 50대 50으로 있으면은 N 플러스 2가 딱 평균 원자량일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이 비율이 많다면 평균 원자량이 이쪽으로 움직일 거고 요 녀석의 비율이 많다면 평균 원자량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지?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2고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2. 즉 이렇게 있을 때 바로 평균 원자량이 이쪽으로 좀 치우치면은 얘가 많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아까 평균 원자량 X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NY의 원자량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X의 평균 원자량인데 이 녀석의 원자량은 얘보다는 더 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충 Y의 질량수가 요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Y의 평균 원자량은 얘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수직선을 새로 한번 그려보자. N 플러스 4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차이가 얼마니? 여기에서 여기 차이가 한 1.8 정도 돼. 즉 아까 말한 2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Y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2보다 작으니까 대충 요만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했지만 딱 반반 있을 때 얘네들은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2인데 얘가 이쪽으로 치우치면 얘가 더 많다는 얘기고 얘가 이쪽으로 치우면 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 간격이 2는 돼야 되거든. 2.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잖아? 1.8인데 이 둘의 평균 원자가 얘보다 도 작으니까 얘는 이 녀석은 50%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응. 딱 얘네들이 절반이 있을 때는 딱 n 플러스 2가 중간인데 이쪽으로 치우치게 된 거죠. 평균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보다 얘 사이가 2가 안 돼. 왜냐면 너랑 평균 원자량 사이에 이 녀석이 있는데 그 차이가 1.8밖에 안 되니까. 이 근방 어딘가에 이 녀석의 원자량과 Y의 평균 원자량이 함께 존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N 쪽으로 질량수가 N인 녀석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따라서 이 녀석은 50%보다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까다로운 문제였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중화 적정에 관련된 문제죠. 0.2몰 농도 BOH2 여기 이가 양이온이 있는 이가 염기가 되겠고 여기 X미리에 Y몰 농도 HA를 이렇게 조금씩 적정을 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중화점을 확인할 수는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가 염기에다가 일가산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 이온수 또는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음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중화점에서 중화점 이후로 이렇게 전체 이온수가 증가한다. 또는 전체 양이온수, 음이온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 P점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전체 이온수가 아직 안 변했잖아. 따라서 여기에는 아직 액성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염기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Q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 P가 여기라면 Q가 여기인지 P가 여기라면 Q가 여기 딱 중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염기성 또는 중성이다. 어쨌든 산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가 중화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자. 이 0인 지점은 HA를 넣기 전 지점이니까 그때 여기선 음이온수네, 음이온수. 음이온수가 지금 4개라고 되어 있지. 그 말은 요 안에는 OH-가 몇 개? 4개 있다란 얘기야. 4개. 그러면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되니까 B 플러스는 E 플러스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0.2몰 농도 X미리 속에는 OH 4개와 B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X는 얼마? X는 10ml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P에서 혼합용액 속의 모든 이온수의 비는 3대 4대 5야. 3대 4대 우리는 일가산, 일가염기를 한다면 반으로 딱 나눠서 개수가 같은 지점을 같은 지점을 딱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이가 양이온이 있으니까. 즉 혼합용액 속에 이가가 있을 때는 2를 곱해서 반으로 딱 나눠주면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나머지가 전체가 마이너스 9고 얘는 플러스 6이니까 안 되고 여기에다가 2를 딱 곱하면은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은 8 플러스 전체 음이온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서 8 마이너스가 딱 나오게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2 플러스라고 한다면 10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7밖에 안 되니까 요 녀석이 B2 플러스의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맞춰주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B2 플러스의 양이잖아. B2 플러스의 양. B2 플러스의 양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2로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거를 4로 해서 이거를 4 그러면은 8로 이렇게 맞춰든지 n을 2로 해서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그냥 귀찮아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1.5 대 2 대 2.5로 반으로 한번 나눠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B2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 지점에서 2개라면 여기서도 2개고 여기서도 B2 플러스는 이렇게 2개가 있어야겠지. 그럼 나머지 음이온이 여기에서 1.5개, 2.5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OH- 또는 A-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찍어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OH-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HA가 30ml 들어갔을 때 OH- 몇 개 줄었어? 2.5개 줄었잖아. 그치? 2.5개. 그러면 60ml를 집어넣으면 또 2.5개가 줄어야 되는데 2.5개가 없죠. 그러면 이게 OH-로 한다면 여기는 2.5개의 H 플러스가 들어간 이후에 H 플러스가 하나 더 남아야 돼. 즉 산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1.5개 남은 OH-라고 한다면 30ml 들어갔을 때 2.5개, 60ml 들어가면 총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액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액성이 바뀌려면 전체 이온수가 증가해야 되거든. 전체 음이온수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얘가 OH-가 아니구나. 이 녀석이 OH-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A-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60ml일 때는 얘는 3개의 A-로 구경꾼 이온이 2배로 증가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전체 양이온이 전하량이 플러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1개의 OH-로서 여전히 염기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기억, P에서 혼합용액 속 B2 플러스의 수는 2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치? 2개로 계속 일정하고 그 다음 니은 Q에서 혼합용액은 OH-가 있으므로 염기성이다. 그럼 아까 우리는 X를 10이라고 놨다면 여기서 Y는 얼마라고 놔야 될까? 60에다가 이 Y 몰농도를 곱했더니 3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니? 0.05 몰농도가 이렇게 되겠네. 20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20분의 1이고 X는 10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200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화학 반응식과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화학 반응식은 여기다가 조금 옮겨볼게. 그래서 A 플러스 2B가 반응해서 이 C의 기체를 이렇게 만들고 이때 분자량비는 1대 2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질량 보존과 전체 변형 일단은 써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질량 보존하면은 너는 1 플러스 4 하면은 5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2개의 C가 5g이니까 너는 하나의 2.5의 분자량 B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변화량의 B는 반응 전에는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1대 2대 2로 반응하면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보기에서 첫 번째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실린더 1에서는 A와 B가 8리터, 즉 8개 있다라고 간주하면 되는데 그때 실험 1에서 남은 반응물이 A야.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이 B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실험 1에서는 A가 요만큼이 남았고, A가 요만큼이 남았고, 그 다음 C는 10W인데 10W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 대신 처음에 실린더 1에서는 8리터가 있었는데 6리터로 전체 변화량이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지.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있는 개수와 질량비에 대해서 2배씩 해주면 돼. 자, 따라서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생성된 C의 질량은 10g 해서 우리는 2개의 C가 아니라 4개의 C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요게 얼마다? 10g이다. 즉 W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헷갈리니까 요거는 지울까요? 그렇지? 일단은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C는 2배로 생겼고 남은 C의 생성된 C가 4C인데 4C면은 질량이 얼마야? 10g. 그래서 W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B도 몇 개 반응해야 돼? 4개 반응해야 돼. 그래서 B도 처음에 4개 있었고 합쳐서 8개니까 A도 4개가 있었다. 근데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2니까 A도 2개가 소모됐지. 4개 있었는데 A는 몇 개 남아? 2개 남는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 다음 실험 2에서는 C가 OW 만들어졌잖아. OW면 얼마 만들어진 거야? 2C 만들어진 거죠. W가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5g이면 2개의 C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즉 얘네들은 전체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와 B가 합쳐서 지금 여기서는 질량 9Wg이 나와 있는데 5Wg의 C가 만들어졌으면 이때는 한 개 반응물이 A잖아. 질량 보존에 의해서 남아있는 B와 생성된 C의 질량의 합이 같아야 돼. B는 4W 이렇게 남았다. 4g 남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4g 남은 건 얼마니? B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B 하나의 분자량이 2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B를 또 쓰면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이렇게 쓸까? 요거는 몰수, 요건 남아있는 질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봐. 잘 봐봐. EC가 만들어지려면 A는 한 개만 반응을 하면 되고 B는 2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근데 2개가 남았으니까 B는 처음에 몇 개? 4개 있었구나. 5개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5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줄었으니까 X는 4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의 부피 찾아냈고, 그 다음 다는 이 꼭지를 열었을 때 남아있는 A와 B가 반응해서 새롭게 C가 이렇게 생성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즉 남아있는 A와 B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이 돼? 그렇지? B는 A보다 2배 많이 반응해야 되는데 똑같은 양이 있으니까 요게 한 개 반응물이잖아. 요게 한 개 반응물. 그렇지? 이 B가 반응할 때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 A와 B와 C 요거 다 고려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요거 보면 돼. 실험 1에서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6, 실험 2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는 4니까 이 Y 값은 어떻게 돼? 전체 기체가 10이 있었는데 즉 2, 4, 2니까 10이 되겠지? 여기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야? 그럼 이 B가 반응하면은 전체 변화량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주면 얘는 9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와 Y의 합은 13. 그래서 4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